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새롭게 또 시작을 했고 그림 자체가 또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오전에도 강조를 한번 드렸었던 부분이 사실 우리 시장이 최근에는 반등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11월 중순부터 반등을 시작을 해줬고 그러면서 어제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그동안에 또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오지 못했었던 기업들이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면서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코스피 기준 약 한 2,550 구간에서 한 2,500 후반대까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 이 8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그려왔었던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기준 2,400 구간부터 또 이제 2,650선 근처 구간까지 해서 박스권 고점과 상단 그리고 이제 또 저점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구간 딱 가운데에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주도주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주도주는 박스권 내 그리고 개별주 위주의 그러한 이 시장의 순환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시장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에 따른 상승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개별주가 연속적으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분기점에 도달을 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또 좋은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자사주 매입 소식,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또 임원진 개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주요 임원들의 잘못된 이 판단,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인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또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발 이슈가 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주말간에도 이제 또 젠슨 황이 추가적으로 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발언을 해주게 되면서 엔비디아 쪽으로는 이제 납품이 임박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납품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일전에 컨콜 진행할 때 12월 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임박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하락을 크게 하고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지금 코스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점에 도달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점 코스피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냐 혹은 하락이냐 약간의 분기점이 나뉠 수 있는 위치에 도달을 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고서 이 부분을 보고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은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겠지만 시장이 워낙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해서 반등하는 구간에 같이 상승이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만큼의 매크로 수급도 같이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확실한 호재가 하나 정도는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부분은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접근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슬슬 또 막힐 만한 시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뚫어주느냐 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같이 연관지어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뭐 그 외에 반도체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같이 이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가 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닥 잡고 시장이 반등 나오는 가운데 대형주들과 우리 시장의 큰형들은 이 시장과 그대로 이제 또 같이 움직이는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동안에는 악재만 있어 왔다가 호재가 어느 정도 발현이 된 거죠.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상대적으로 이제 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불리우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계속해서 트럼프가 폐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어나가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경쟁사, 이제 또 파산을 했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결론적으로는 호재성 이슈가 발현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주요한 저항 구간이 존재합니다. 최근 약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었던 구간이 확인이 되죠. 보게 되면 지금 단가가 약 한 95,000원 정도까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을 못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은 다른 종목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구간이 되겠죠. 약 한 17만 원 정도 구간. 이 구간을 계속해서 못 뚫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0만 원 초반대 구간,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못 뚫어내고 있죠. 즉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IRA에 대한 이 불안감, IRA 폐지에 대한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나 혹은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감돌다가 이번에 캘리포니아발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결국에는 IRA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을 하기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IRA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느냐. 그러면서 지금 각 기업들이 어찌됐든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되게 되면은 트럼프 또 이제 대권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2차 전지 기업들도 과연 어떻게 협상을 해내느냐. 그리고 또 이제 이 협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향방이 또 나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어떠한 이 IRA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박스권 매매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바닥 잡아주고 반등,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조정, 다시 또 바닥 잡아주고 반등, 매물 구간 부딪히고 조정, 그리고 다시 또 바닥 잡아주고 매물 구간 부딪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계속해서 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찌됐든 오늘 나온 이슈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IRA 폐지에 대해서 상대적인 호재가 나온 거지만 이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호재에 반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물대에 도달을 한 이상 접근 구간이 아니라 박스권 고점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최근에 2차 전지를 바닥에서 잡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박스권에 대한 대응이 진행이 되셔야 된다라는 점. 오늘도 보게 되면은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윗꼬리를 그리면서 약간의 또 물량이 빠져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대로 이 매물 구간에 그대로 부딪혀서 또 이 물량이 약간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매물 구간을 좀 뚫어주려는 노력을 하면서 뚫어주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조정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줄 때 그래도 또 다시 한번 재매수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은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일전과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할 만한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는 에코프로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약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가 지금 앞선 매물 구간 9만 원대 부딪히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5만 원 매물 구간 부딪히고 있는 거고, 포스코그룹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물 구간이 형성된 구간이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에 맞추어서 박스권 대응이 되셔야 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최근에 바닥 잡고 반등이 나왔는데 슬슬 추가적인 상승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분기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매물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있느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또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알테오젠이 유상증자 찌라시로 급락 나오고 나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특허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유상증자 찌라시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었던 것이 결론적으로는 뭐 3자 배정권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 자체가 전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다만 이미 물량이 좀 빠르게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형들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동생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약간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의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이제 이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큰형들은 그동안에는 반등이 좀 잘 나왔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함에 따라서 같이 반등이 나온 게 그동안에 우리 시장의 큰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어느 정도 매물 구간, 저항 구간에 부딪힐 만한 위치가 됐고 그 큰형 종목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 뭐 삼성전자든 뭐 2차전지든 제약바이오든 전체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거나 혹은 매물 구간에 부딪힐 만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 장세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머스크와 트럼프 트레이딩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새롭게 후발주자로 출발할 수 있는 머스크와 그다음에 뭐 트럼프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특이점을 봤을 때 종목군들이 대장주가 계속해서 대장으로 움직여준다라기보다는 무언가 후발주자들이 새롭게 떠오르는 그림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데 무언가 이제 또 기자재 종목군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주들이 완전하게 또 이제 시장을 주도를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성광밴드나 뭐 혹은 태광 뭐 이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기자재 쪽에서 상승이 잘 나왔고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여전히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화물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후발주자로 좀 찾을 만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실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수혜까지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 후발주자들은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는 지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최근에 한번 강조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였죠. 제일 일렉트릭을 한번 이제 또 꾸준히 강조드리면서 아마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제일 일렉트릭이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전에 10월달 중순 정도에 제일 일렉트릭을 말씀을 드리면서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 전력 인프라 쪽은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매물 구간 대비해서 물량 자체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밀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구간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제 전력 인프라 쪽에 일제히 또 다 상승이 나왔었죠. 제일 일렉트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가온전선이나, 혹은 뭐 LS 일렉트릭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약간은 바닥 잡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전력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전력 인프라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최근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는데,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서 약한 전력 수요가 90%에서 100% 정도로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력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 그러니까 약 한 10대 3 정도의 비율로 같이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지금 여러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력 수요는 AI 반도체 혹은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력 인프라 쪽은 사실 시장에서 꾸준하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시장이 개별주가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은 우리가 꾸준하게 팔로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선별만 잘하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전력 인프라 중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제 눈에 띄는 상승이 나왔었죠.
앞선 구간을 다 소화해줄 만큼은 아니지만 어제 분명하게 물량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온전선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또 실적 또한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스로 한번 우리가 팔로우를 해볼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오는 듯 했지만 지금 최근에 금요일부터 또 물량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약 한 2개월 동안 이 매물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또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무언가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끝난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개별주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력 인프라 쪽은 무언가 이 개별주 종목군에 속하는데 계속해서 수급을 밀어넣는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도 꾸준하게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이나 전력 인프라 지금 계속해서 상승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우크라 재건 강조 또 많이 드리고 있죠.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또 이제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주말간에는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향해서 이제 또 무언가 좀 내년에는 전쟁이 종식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즉 트럼프 임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 지금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기계 관련해서 대동이나 혹은 TIM 같은 지금 우크라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탄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물량 들어가주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또 급등이 나와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크라 재건 중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일전에는 현대 에버다임 많이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히림 같은 경우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 한 5,000원 중후반대에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좋은 그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죠. 지금 그대로 다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오늘 뭐 이제 AI나 혹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딩 쪽으로 개별주 종목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진 것이 저저번 주부터 바닥을 잡고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무언가 어느 정도 이 분기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의 큰형들이 조금 더 가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박스권 그리면서 시장이 철저하게 개별주 종목 장세로 돌아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큰형들 대비 개별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최근에 수혜를 받았었던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딩 관련주들, 뭐 조선이나 혹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혹은 뭐 전력 인프라, 뭐 로봇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무언가 이 저번 주, 저저번 주의 시장에 대해서는 잠시 잊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가 돌아갈 거고 그러면서 같은 섹터군 내에서 무언가 새로운 종목군들을 뽑아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분기점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새로운 종목군들을 또 선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언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데 머스크와 트럼프 트레이딩이 무언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12월 달에는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시장이 이제 슬슬 어느 정도 반등의 분기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 근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일전에 돌았었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연장선에서 종목군들이 출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져가면서 수급을 끌어올리는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봤을 때 어쨌든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개별 종목 순환만 좀 잘 준비를 하면 수익을 또 챙겨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쉬지 않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이 순환을 좀 잘 진행을 해서 개별 종목들 선별을 잘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려보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